4단원 골격근과 운동 같이 보실게요. 골격근의 구조와 기능. 우리가 다루는 부분이 이제 주로 골격근이죠. 그래서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기능은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근육의 구조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필라멘트. 그러니까 제일 작은 마이크로한 순서에서 점점점 큰 순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숫자가 더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어요. 1이 있고 10이 있어. 그럴 때 기호를 이렇게 표시하죠. 더 큰 쪽으로. 그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라멘트 제일 작은 부분이고 근원섬유, 그 다음이 근섬유, 그 다음 근다발 이렇게 크기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근육은 구조와 기능에 따라 골격근, 심장근, 내장근으로 나뉘어진다. 골격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골격근이죠. 운동으로서 단련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수위근이란 표현을 써요. 자신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 즉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수위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횡문근이라는 표현을 써요. 가로무늬가 있기 때문에 횡문근이다. 이렇게 가로 횡자죠. 그래서 횡문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중추신경계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 가장 중요한 중추신경계에서 신호를 보내주고 움직임을 일어나게 해준다라는 거죠. 심장근, 우리 심장, 불수의근이죠. 아니 불자,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심장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계속 뛰고 있어요. 그렇죠?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심장한테 심장아 멈춰 한다고 심장이 뛰던 거를 멈추지 않죠. 얘는 그냥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계속 뛰고 있는 존재예요. 맞죠? 심장근도 횡문근이라고 해요. 가로무늬가 있다라는 거죠. 심장에도. 그래서 가로횡자, 횡문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죠. 그래서 지가 알아서 계속 뛰고 있다. 내장근,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를 이야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불수의근이죠. 내 의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근육이 아니라는 거. 근데 내장근의 특징은 가로무늬가 없어요. 그래서 민무늬근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가로무늬가 없기 때문에 민자다 이거죠.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평활근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기도 해요. 평활근. 혈관벽이나 내장벽을 구성하는 부분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장근은. 마찬가지로 불수의근이라는 것 자체는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는 거죠. 네 알아서 움직이고 그렇게 활동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자, 근육은 근섬유로 불리는 세포로 구성이 되며, 근섬유는 다시 여러 개의 긴 실과 같은 근원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근원섬유는 수축성 단백질인 액틴과 가는 근세사라고 나오죠. 액틴, 마이오신, 굵은 근세사 나오죠. 라는 단백질 필라멘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나의 근육에는 여러 개의 근섬유가 다발을 이루면서 근속을 구성한다. 모든 근속은 근육 전체를 싸고 있는 근외막에 의해서 하나로 결합이 되며, 개개의 근속은 흰 섬유성 결합 조직인 근상막에 의해 쌓여져 있다. 근내막은 결합 조직으로 개개의 근섬유를 싸고 있다.
개개의 근섬유는 근초로 불리는 막에 의해서 보호되며 근초는 세포막에 해당하는 구조물이다. 뭐 기본적인 베이스 지식을 어우를 수 있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걸 막 꼭 외워라 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뭐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 부분이고, 이게 거의 모든 생리학 책에는 막 그림으로 나오고 이러한 부분인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그렇게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근육의 구조라고 해서, 그리고 기능이라고 해서 지금 좀 전에 봤었던 골격근, 심장근, 내장근, 수의근, 불수의근, 횡문근, 민문이근, 이러한 부분들 있죠. 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 우리가 바디빌딩 구술 문제에서도 종종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거의 모든 시험 문제에 아주 잘 출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섬유의 구조와 기능 보실게요. 한 개의 근섬유는 여러 개의 긴 실과 같은 근원섬유로 구성이 된다. 근원섬유. 그러니까 근원섬유가 여러 개가 모여서 근섬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원섬유가 더 작은 근육의 형태였죠. 하나의 근섬유 위에 운동신경이 접합되는 지점을 운동종판이라고 한다. 이것도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섬유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분포한다. 미토콘드리아라는 그런 산소 공장이 많으면 당연히 모세혈관의 밀도도 높은 거죠. 그럼 당연히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 근섬유에 더 많은 미토콘드리아와 모세혈관이 분포하고 있겠죠. 근섬유는 우리의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가 있다. 그렇죠? 골격근을 이루고 있는 게 근섬유니까. 운동선수와 일반인은 근섬유 주위에 모세혈관의 차이가 있다. 당연하죠. 운동한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근섬유 주위에 모세혈관 밀도가 높겠죠. 제가 좀 전에 언급했었던 부분이죠. 근형질 세망은 칼슘을 저장하는 저장 창고다라고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형질 세망, 칼슘 저장 창고. 근형질은 글리코겐과 미오글로빈을 저장하는 저장고다. 근초, 뼈에 부착된 건과 융합하는 부분이다. 가로세관, 근섬유의 표면으로부터 내부로 자극이 전달되게끔 한다. 미토콘드리아, 근형질에서 작고 긴 형태로 존재하며 근수축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한다. 근수축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근수축 과정은 안정 단계가 있고 자극 결합 단계가 있고 수축 단계가 있고 재충전 단계, 그리고 이완 단계, 이렇게 5가지 단계로 나뉘어져서 일어난다라고 큰 그림을 보시면 돼요. 그 안정 단계에선 어떻게 되는 거냐? 액틴과 마이오신이 결합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즉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정 단계겠죠. 근형질 세망에 칼슘이 저장되어 있다. 근형질 세망은 칼슘 저장고라 그랬죠. 근형질 세망에 칼슘이 저장되어 있고 액틴과 마이오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결합 같은 게 일어나지 않아요. 이때가 안정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이제 본격적인 자극 결합 단계 보실게요.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극 결합 단계. 운동신경의 종말, 즉 축삭 종말로부터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방출이 된다. 그러면 신경자극이 발생이 되게끔 되죠. 근육세포의 활동전이, 액션 포텐샤가 일어나죠. 활동전이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신경자극이 역치 이상이 발생이 되어야지 활동전이, 액션 포텐샤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근형질 세막의 근소포체에서 칼슘 이온을 분비시킵니다. 근형질 세막의 근소포체에서 칼슘 이온을 분비시키고 근원섬유에서 근수축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칼슘 이온이 트로포닌에 부착되어 트로포마이오신을 들어올린다. 액틴과 마이오신이 결합하여 액토마이오신이 형성이 된다. 신경자극과 발생 단계, 이 부분은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러한 순서를 잘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벌이라고 했었던 그 단원의 그 부분 있죠? 뉴런의 전기적 활동하고 근수축 과정은 시험 문제에 꼭 나오게 되어 있어요. 뉴런의 전기적 활동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거고 이 근수축 과정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뉴런의 전기적 활동은 버리셔도 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힘들면 이것도 넘어가셔도 돼요. 그냥 스킵하셔도 됩니다. 다른 데서 점수를 또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생리학은 암기 과목이에요. 그냥 그걸 인정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생리학은 어떠한 문제가 나올 건지가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중요한 부분들이 탁탁탁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을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다만 그거를 어떠한 방식으로 꼬아서 어떠한 형태로 나오느냐, 이게 이제 뭐 달라지는 거지, 출제되는 부분은 거의 뭐 정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축 보시면 ATP 분해에 따른 근세사 활주 시작. 이제 ATP의 그런 화학 기전이 일어나면서 근세사 활주가 일어나게끔 되는 거죠. ATPase에 의해서 ADP, 그러니까 아데노신 더블 파스페이트에서 PI, 인산으로 분해가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방출된 에너지를 이용하여 마이오신이 액틴을 끌어당기면서 근육이 짧아지고 힘이 발생하게 된다. 이게 수축이죠. 재충전. ATP가 재합성된다. 액토마이오신이 액틴과 마이오신으로 분해가 된다. 액틴과 마이오신의 재순환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완 단계를 보시면 신경 자극이 중단된다. 칼슘 펌프에 의해 칼슘이 제거된다. 안정시 근육 상태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완이 되는 거죠. 사실 이완은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재충전,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되겠네 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쵸? 굳이 막 엄청 암기하지 않아도 이 부분은 그냥 느낌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공장이 돌아가다가 공장에 불이 꺼진다, 기계에 불이 꺼진다, 전원을 차단한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말하자면 내용이. 맞죠?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요. 자극 결합 단계.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자극 결합 단계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돼요.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니까. 자극 결합 단계. 요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이완 단계 다음을 생각해 보세요. 뭐겠어요? 다시 안정 단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자극 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액티베이션이 일어나는, 뭔가 활동이 일어나는 부분은 자극 결합 단계인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극 결합 단계만 잘 외우시면 돼요. 되셨죠?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 볼게요. 근수축의 과정은 신경섬유로부터 운동 종판을 통해 수축을 위한 자극이 전달되면서 액틴과 마이오신이 서로 미끄러져 당기는 근세사 활주설이 대표적인 가설이다. 마이오신으로부터 빠져나온 연결교가 액틴에 부착되도록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그 연결교가 급격히 짧아지면서 두 개의 필라멘트가 서로 당겨지게 된다. 많은 근섬유에서 이러한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그 힘이 텐던을 통해서 골격에 전달되어 실제적인 움직임이 가능하게 된다. 근육과 연결된 신경세포로부터의 자극이
근섬유를 싸고 있는 근초를 따라 전달되면서 근섬유의 길이 방향으로 약한 전기 방전이 일어난다. 개개의 근섬유에는 근초의 세공을 따라서 함입된 가로세관이 존재하여 근섬유의 표면으로부터 내부로 자극이 전달되게끔 한다. 가로세관은 근섬유에 넓게 퍼져 있는 통로가 되는 근영질 세망과 연결되어 있고, 근영질 세망의 끝에 위치한 근소포체에는 칼슘 이온이 저장되어 있다. 신경 자극이 근초, 가로세관 및 근영질 세망을 따라서 근소포체에 전달되면 저장되어 있던 칼슘 이온이 방출되며, 이러한 칼슘 이온의 방출은 근수축 과정이 일어나게 한다. 근수축 과정은 칼슘 이온이 방출되면서 일어나게 되죠. 그게 시작이야. 스타팅 포인트. 그 부분은 기억하실 수 있겠죠?